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만난 한중일 3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세계 평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43일간에 걸친 환희와 감동의 순례 대장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이 일반 공개를 앞두고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E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이 티베트 망명정부의 동아시아 연락사무소인 티베트하우스 재팬 대표와 만나 달라이라마 존자가 하루속히 한국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천년고찰 음성 가섭사에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전각 고제루가 세워졌습니다. 경남 서부지역 대표적 제가신행단체인 진주불교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다시 만난 한중일 3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세계 평화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은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빌딩숲 한가운데에서 취터대에 흥겨운 국악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한중일 3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각국의 국기를 선두로 봉은사 법왕루를 지나 대웅전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 진우 스님, 중국 영각 스님, 일본 다케가쿠초 스님 등 3국 대표의 헌화에 이어 사부대중들은 두 손을 모아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언어와 의식은 서로 달랐지만 불법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염원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이노 삼보니 모시테 모사쿠 마사니 수데니 그 묵보. 주최국 한국을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구촌 전쟁과 기후변화, 빈곤, 기아, 양극화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자비와 동체 대비, 공생의 소중함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며 부처님 법을 전해 세상을 자비로 채우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공생할 수 있도록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합시다. 우리 불교도 모두는 전도 선언을 최우선 목표로 전법과 포교 활동에 매진하여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중국과 일본의 불교 대표도 4년 만에 다시 열린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를 계기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류 공생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했습니다. 世界和平,风调雨顺,人民幸福,感恩各勇气一切众生皆离苦得乐。この度韓国側の英断によりここソウルにて第23回大会が開催されることになり誠に嬉しく三国の法友が세계평화기원법회는 방송 포교를 위한 10만 후원 공덕주들의 모임 BBS 망공의 회원들도 함께한 가운데 불법 홍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불법 홍포는 불교라고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이자 무한 의무이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한중일 삼국 불교 지도자들은 인류 공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이란 주제 아래 4차 산업시대 불법 홍포를 위한 삼국 불교도의 역할이란 부제로 기조연설과 주제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폐해를 불교적 관점에서 대비하며 불살생의 계율에 입각한 전쟁 반대 등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세계 평화를 기원한 삼국의 불교 지도자들은 부처님 법으로 자비 가득한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43일간 무려 1167km를 걸었던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환희와 감동의 순례 대장정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세계를 뒤흔든 43일이 일반 공개를 앞두고 언론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108명의 스님, 인도순례에 올랐던 43일의 대장정은 한국 불교사의 전례 없는 수행 정진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설법에 나섰던 성지 사르나트를 출발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와 룸비니, 카필라바투스를 거쳐 쉬라바스트까지 순례거리만 1167km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치시고 가시던 길을 우리도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힘든 길을 걸으시면서 산 거예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 누구나 나처럼 깨달을 수 있다. 다리에 쥐가 나고 발톱이 빠져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불법을 향한 절실함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딛는 걸음이 오로지 불교 중흥을 위한 길이었고 매 순간순간 한국 불교 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여정이 1시간 21분의 필름에 담겼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43일, 부처님 법을 전하고 청년들에게 불교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전국 개봉을 앞두고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의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상월결사 스님 한 분의 진정성을 살려보고 싶었고요. 그 부분들을 관객들도 쫓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그 불교라는 것이 어렵지 않고 왜 그들이 그렇게 걸어야 되는지를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순례에 동참했던 스님들도 시사회에 함께해 그날의 감동과 환희를 다시 한번 느끼며 한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하자고 외쳤습니다. 정말 제가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언제지게 눈물 흘리는 장면이 다 나와가지고 조계종이 제일 울보가 된 것 같은데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새기고 이 영화의 목표처럼 전법합시다. 그 마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내레이션 없이 주로 스님들의 인터뷰로 구성했고 한국 불교를 위해 걸어야만 했던 스님들의 정진을 진정성 있게 녹여냈습니다. 인도순례 갈수록 기억이 납니다. 저는 3월 23일 날 해양이 끝나고 나면 순례를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습니다. 희한하게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날수록 그 43일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 거예요. 세계를 뒤흔든 43일은 오는 11일 상월결사가 주최하는 대학생 전법기금 마련을 위한 전법대회에서 VIP 시사회를 갖고 16일 전국 10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이 세계인들의 영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의 건강이 허락된다면 하루속히 한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BBS 불교방송에서 아리아 체왕기알보 티베트하우스 재팬 대표와 만나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모두가 염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아 채왕 갸르뼈 대표는 한국에 있는 스님들과 학자들 모두 달라이라마 초청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달라이라마 존자는 사회와 평화 등에 도움이 된다면 꼭 방한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덕문 스님은 현재의 티베트 상황에 공감하며 티베트 불교를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도록 BBS 불교 방송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그 민족의 아픔을 겪어봤던 민족으로서 동질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 우리는 부처님 법으로 같이 한 마음이잖아요. 일본에 위치한 티베트 하우스 재팬은 티베트 망명정부의 동아시아 연락사무소로 티베트와 일본, 한국, 북한, 필리핀 등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총장 추천위원회는 와이즈 캠퍼스 총장 후보자 3명을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철 글로벌 사회경영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류안하 스마트시티 융합대학 디자인미술학과 교수, 박용기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교수가 와이즈 캠퍼스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와이즈 총추위는 최종 선출 3명 후보들을 규정에 따라 무순위로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제352회 이사회에서 차기 와이즈 캠퍼스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며 차기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총장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입니다. 천년고찰 음성 가섭사에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전각 보제루가 세워졌습니다. 가섭사는 이번 낙성식을 계기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끄는 기도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 법, 승! 제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가섭산 중턱에 자리한 가섭사가 미륵기도 도량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가섭사가 지난 4일 보제루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낙성식에는 법사 조실 지명 스님을 비롯해 법사 주지 정도 스님, 가섭사 주지 산인 스님, 이모선 국회의원, 조병옥 음성 군수 등 사부대 중 1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추진된 보제루 불사는 지역 불자들의 신심으로 불과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가섭사를 지켜온 상인 스님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제루가 낙성되기까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0년에 시작을 해서 그 코로나 시대에 시작을 해서 또 예상치 않은 일이 있어가지고 2021년에 중단이 되어서 오늘의 이 법회가 원만히 해양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제루에선 대웅전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중심 불전과 마주한 누각에서 법요를 진행하던 옛 방식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보제루 뒤로는 가섭산 일대의 수려한 산세와 웅장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어 불자들의 심신함양과 마음 치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의 말과 하늘의 말, 그리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갈 수 있다면 구태여 깨달음이니 지혜니 들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유요 평화요 해탈입니다. 이 보제루는 바로 그런 경계를 깨우치는 곳입니다. 상인 큰 스님과 시주님들은 이 보제루로 저 멀리 있던 경치를 일거에 가섭사 도량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불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섭사 스님께서 봄말사에 모범이 되는 불사를 하셨고 가섭사 신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보제루를 이렇게 낙성하게 되어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공감을 하면서 모두 행복하고 승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번 낙성식을 계기로 지역 발전을 위한 불교의 역할과 지역민의 평안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사찰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 아닌 분들께도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제루가 앞으로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음성군의 불자는 물론이고 이곳을 찾는 관광객 모든 분에게 많은 볼거리와 또 기도 도량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섭사의 무궁한 발전 또 우리 음성군의 평안과 안녕으로 해서도 많은 기도의 도량이 되는 그런 큰 절로 사찰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두루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을 품고 있는 보제루. 가섭사는 이곳에서 예불과 설법, 독경 등 불법 홍포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말사인 음성 가섭사는 고려 공민왕 14년 나홍선사가 창건한 도량으로 임진왜란 때 전수된 것을 벽암 스님이 중창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주최하고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가 주관하는 제10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가 지난 5일 기장군 정관중앙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호 스님,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김미애 국회의원, 지역대표 차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대중들과 다양한 차문화를 향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차인에 대한 공로상과 표창장 수여식을 비롯해 문화상 시상식과 동행예술제도 함께 열렸습니다.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민군 복합항 해군기지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군법당 해관사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심 도문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불법성 3번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요, 중생의 복전이요, 수도 표본이요, 교화의 지침인 것이나이다. 법회에서는 강정 해군기지 군 장병을 비롯해 제주 설림사주지 진학스님과 신도, 포교사단 제주지역단, 대불련 제주동문회원 등 200여 명이 계를 받았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대표적 제가 신행단체인 진주불교회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개관 법회에는 진주불교회관을 전법도량의 한길로 이끌어준 4부 대중이 동참해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려있는 불법마당 진주불교회관은 지난 1993년 전법도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포교사업을 비롯해 문화, 출판, 사회사업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개관 3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어려웠던 난관들을 함께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수건불사였던 해관 건물 매입과 이듬해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 개원 등 기쁨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포교사 등 지역 불자 양성에 산실이 된 가야 불교대학과 가족과 함께 산사를 찾는 붓다 기행단 활동 등의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진주불교회관은 모범적인 제가 신행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에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제16회 대원상 제가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주불교회관에 후원해 주시고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지역 불자님들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정법의 도량으로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대덕 성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가야불교대학에서 경전과 의식 등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들, 돈독한 연대를 보여주고 있는 경남 포교사들, 진주불교회관 운영에 아낌없는 후원자인 회원 등 동참불자들 모두가 개원 30주년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는 태백산 주목처럼 지난 30년간 굳건히 제 자리를 지켜온 진주불교회관 신신 깊은 불자들 동은 모두 자성과 다성의 불법성 삼보를 받들어 공양한 이들이시라. 또한 이날 개원법회에서는 가야불교대학 운영과 진주불교회관 매입 등의 공로가 있는
성각 스님과 이관 전 이사장 등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함께 인재불사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습니다. 개간법회 법문을 펼친 도연 스님은 길상초를 주제로 진주불교관 불자들이 초발심을 잃지 말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도의 고행을 공부를 하려고 이제 석상수화에 이제 앉았는데 그때 마침 농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풀을 한 알음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데 그 수행자를 거두어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그 농부의 마음, 그 길상, 그것이 오늘날 이 불교 회관이 된 겁니다. 이날 30주년 개간법회를 향하며 진주불교회관은 신심 있는 불자 양성과 스님들을 위하며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모범적 신행단체로 미래백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소원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로입니다.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가 서울 도봉산의 천년고찰 도봉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사업연합회는 지난 4일 영산제를 봉행하고 나라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발언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렵고 힘드는데 이 법화경이 바람 따라서 또 구름 따라서 이 우주를 뒤덮어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봉구 사업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신도, 오원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민주당 의원, 김선동 도봉을 당협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전 보문중고 설립자로 평생을 교육불사에 매진한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용봉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는 지난 4일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금당 이재복 선생의 불교 사상과 그 위상을 주제로 2차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당 선생의 불교 사상이 우리 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불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연구를 계속하여 드디어는 오늘 같은 학술 행사를 주관하시게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불교계, 여기 충청남도에 또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 등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큰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우리 이웃나라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상은 또 어떨 것인지 잘 연구해 주시라고. 학술대회에 앞서 충남대 김방용 교수와 이재복 선생의 아들인 이동영 우송대 교수가 함께 이재복 선생 영전에 학술대회 자료집을 봉정하며 선생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한중일 불교도들이 봉은사에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는데요. 기후환경 위기와 전쟁 확산 속에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